각 당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왜 작은 저희 당부터 원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고대로 합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보면 네. 후보들을 다른 큰 당들처럼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몇 배가 많은 후보들을 내서 네. 그 동안에 이제 당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6분 출마했고 기초단체장도 전국적으로 한 20여 분 출마를 했는데 실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이 당선이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현재적으로 보이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는 목표는 어쨌든 이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의 방향에 큰 방향에 동의를 하고 이게 다시 올 수 없는 어쩌면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꺾고 이 정당 득표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고 네. 호남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네. 오비일학이라는 구호인데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의 오비일학이 아니고 예.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정당 득표 비례 선거 득표에서는 그게 예. 정확한 기란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저런 역사적으로 저런 정당 처음 봤어요. 아니 굉장히 탁월한 정당이죠. 아니 정당을 하면은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2등을 목표로 하냐? 아니 지금 아니, 자유한국당도 2등 목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2등 목표 아니세요? 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자기가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 나 2개만 맞을게. 이런 목표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피차 2등 목표가 같아요. 정당의 기본 목표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도 2등 목표예요 지금. 아니, 내 얘기 하는데 저기 왜 남의 얘기까지 아니 저희한테 그렇게 규정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목표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남의 집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정당은 기본 목표는 나는 옛날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민중당 하면서도 우리 목표는 집권이 목표였어요. 정의당도 집권이 목표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가야죠. 근데 왜 2등 한 번에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아니 지금 우리가 2등 목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니까요. 준여당 소리 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뭡니까? 홍준표 대표는 광역단체장 9군데 승리를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목표 아닌가?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또 9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가요, 그게? 목표는 전체 전체 이 23개 석권이죠. 예. 근데 이제 예. 저는 홍준표 대표 왜 이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9개 똑같네.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거야? 기왕 목표 잡으면은 전체 석권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확실하게 여야 교체 아마 이런 그래서 여야 교체를 위한 디딤돌. 어떤 분은 9군데라고 하니까 정치 9군데라고 하니까 혹시 기초단체장이냐 목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말한 9군데가 기초단체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예컨대 우리 앵커 같은 김용민 앵커 같은 제3자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세요. 그러나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한다는 정치 얘기입니다. 선거회로서 우리 박 의원에게 얘기하는데 정당을 하면은 집권이 목표입니다. 이제 뭐 당연히 집권이 목표죠. 궁극적인 요즘에 목표는 광고하는 거 정치에. 보세요. 차범근 씨 광고하는 거. 네. 진다고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누구든 저기든 이긴 목표로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옳은 박수를 막 치잖아요. 옳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옳은 말씀이신데요. 월드컵이나 뭐 선거나. 차 의원님 정치가 또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잖아요. 같은 정자 돌림이라 그래서. 정치는 정신 승리입니다. 저는 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9곳 승리는 거의 지금 정신 승리 단계에 가 있다. 뭐 전체를 석권하겠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2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기도 지금 2등이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1등 목표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보세요? 대구 경북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외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든 광역단체장이든 1등 가능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민중당 하면서도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잡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후배인 여러분이 요즘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아니 무슨 아니 그 예컨대 자유한국당 목표를 얘기하세요. 목표를 말씀해 예. 주세요. 현실성 있는 평가를 해주셔야지. 저희 얘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 목표는 해주세요. 왜 그러면 저희 17석 전석입니까? 너무 견제하려고 하시네. 나도 네, 목표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전체 석권이고요. 다만 이제 그 여기다 이제 이 원고에 있는 예상은 어떤지 예. 물었는데 예, 거기 안 예상은 물어보세요. 어떤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권투 선수한테 너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전승을 목표로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 목표라는 걸 걸었으면 목표가 안 됐을 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7석을 하겠다라는 당대표의 생각이 있으면 책임지겠지 뭐. 나는 지금 당 대표가 아니니까 이 얘기 아니 당연히 내가 그 지금 이제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제가 그럼 소사에서 목표는 뭔지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소사에도 전승 전승. 목표 전승이 안 되면. 달성 못하면 위원장이 책임지나요? 아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공 대표 책임이지. 잘 뭐. 해봐야지. 아 그거 당대표 책임.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고맙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뭐 제가 솔직히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하고 투표 실제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저는 예. 그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박원순 시장하고 네. 2, 3위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 투표 그 개표해 보면 예. 상당히 격차가 줄어 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나라다운 나라, 예. 이제 중앙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더불어서 지방 정부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서울시장부터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른미래당은 내가 보니까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밖에 없어. 근데 아니. 거기도 얼마 전에 보니까 뒤집혔대. 제가 네. 두 분 의원님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구호를 단일화하셨어요. 바꾸자 서울. 예. 아니 근데 이제 구호 단일화했으면 노선을 단일화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후보 단일화를 따라하기지 하셔야지. 후보 그 단일화를. 구호를 단일화한 게 아니고 어. 바꾸자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안철수 후보가 예. 출마 선언할 때부터 4월 아니 초인가 현수막에 같이 둘 다 바꾸자 서울로 걸려 때부터 있어요.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괜찮아서 좀 따라한 거 같고요. 따라한 거? 단일화라는 것도 그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가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단일화 의미가. 그런데 뭐 차명진 의원 들으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어떤 특정한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 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그 보수 정통 보수 즉 저기 한국당 지지층까지 네. 확장이 될 수가 있지만 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좀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표의 확장성이 있으니까 네. 시너지가 생기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단일화의 본질에 더 맞는 단일화 거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아는 구호 한은. 얘기부터 좀 하면은 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내놓은 구호가 이게 서울은 아니, 자유다. 서울은 자유다. 서울은 자유다. 근데 이제 그게 밀렸어요. 네. 밀렸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좀 힘이 없어서 밀렸는데 근데 원래부터 그때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안이 다 있었어요. 서울은 자유다 하고 그다음에 바꾸자 서울하고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밀리면서 바꾸자 서울이 다시 부각된 거기 때문에 현역한테 네. 밀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이제 그렇죠. 네. 캠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현역들한테 제가 밀렸어요. 예. 그 그냥 두 번- 슬로건으로는 그 서울은 자유다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이념 약간 뭐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게 네. 이제 현재의 분위기와 그 후보의 그 아이덴티티에 그게 딱 맞다 생각해서 이제 주장했는데 하여튼 밀렸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이 네. 힘에 의해서 결정돼요.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단일화 문제는 예. 저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최근에 KBS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네.
김문수가 예. 아직은 이제 박원순한테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 실버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철수를 이렇게 앞질렀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은 아마 김문수가 쳐줘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KBS 여론조사 한번 이렇게 나중에 네. 보시면 알 거고. 예, 근데 예, 그때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해놨어. 네. 김문수가 그럼 어떤 표를 더 얻어서 예. 실버 크로스가 됐나. 그랬더니 참 중도하고 네. 자신을 중도로 하고 하는 사람하고 자신을 보수로 하는 사람하고 공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김문수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별도로 코너를 마련하면 제가 네. 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예, 예, 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민주당은 이제 광역단체로만 보면 뭐 당대표는 9석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 17석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이. 예, 예. 근데 지금 시도지사. 시도지사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는 대구, 경북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고 15개를 가져가신다는 예, 거죠. 제주도 빼면 제주는 한 조금 14개 경합 지역 정도. 정도인 것 같고 네. 울산, 부산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이기고 있긴 한데 또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숨어 있는 결집. 표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오차 범위를 확실하게 좀 넘는 상태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예. 제가 그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뭐 이거 그 시도지사까지 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당선되는 분들이 4,016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4,016분. 예, 예. 근데 뭐 이거 당의 목표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4,016분 중에 그래도 한 75%에서 80% 정도는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통령 있습니다. 지지율 예. 네. 욕심이 너무 걸맞게. 과하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기초 광역 다 비례 의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비례 의석에는 최대 의석 상한제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한 정당이 3분의 2밖에 가질 수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비례가 2석이에요. 예. 민주당 한 석밖에 못 가져요. 어. 지지율이 100% 나와도 예, 예. 2석을 다 못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높은데 예. 사실 이거 아는 그 지지자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네. 이거 알게 되면은 예. 저는 교차 투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안테는 거의 그냥 정의당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비 일학이다. 왜냐하면 그 교차 투표가 안 일어나면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교차 투표가 일어나면 정의당이 당선이 돼요. 거의 그러면 여당이구만. 지금 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냐 이거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합리적인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정의당에서 이런 게 전략이에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략이 있어요. 제가 자기 선대위 전략위원장입니다. 3분의 1을 다 넘는다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 당 당원들은 꼭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의당이 제가 볼 땐 오히려 지금 요즘 민주노총에서 그 예컨대 그 현재 여당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사실은 저 올바른 자세다. 그 내용이 옳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왜 당신들은 촛불 혁명 정신을 위배하느냐. 당신들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저 여당에서 표 남은 거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건 정당을 하면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차 의원님이 그걸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요. 어쨌든 누가 다 들어도 촛불 이후에 마찬가지지.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근데 전략이 그러려면 겹불째는 전략 같아가지고 무슨 전략이요? 겹불째는 겹불째는. 민주당 아니 겹불째는 소수당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한국당류의 보수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밀어내려면 지금 이 우리가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유권자들이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신 게 아까 이제 민주노총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은 분명하게 그 반대 토론했고 대통령한테 이거를 다시 국회로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역할 분담을 하더라고요. 정부 여당이. 당은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켰잖아요. 최저임금법을.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이쪽 손을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을 그래요? 하면서 이 반발을 좀 무마하는 요즘 쪽으로 정의당 가고 이름을 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와당이라고 하고 싶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각 당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왜 작은 저희 당부터 원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고대로 합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보면 네. 후보들을 다른 큰 당들처럼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몇 배가 많은 후보들을 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당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6분 출마했고 기초단체장도 전국적으로 한 20여 분 출마를 했는데 실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이 당선이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현재적으로 보이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는 목표는 어쨌든 이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의 방향에 큰 방향에 동의를 하고 이게 더 다시 올 수 없는 어쩌면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꺾고 이 정당 득표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고 네. 호남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네. 오비일학이라는 구호인데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의 오비일학이 아니고 예.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정당 득표 비례 선거 득표에서는 그게 예. 정확한 기란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저런 역사적으로 저런 정당 처음 봤어요. 아니 굉장히 탁월한 정당이죠. 아니 정당을 하면은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2등을 목표로 하냐? 아니 지금 아니, 자유한국당도 2등 목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2등 목표 아니세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자기가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 나 2개만 맞을게. 이런 목표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피차 2등 목표가 같아요. 정당의 기본 목표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도 2등 목표예요 지금. 아니, 내 얘기 하는데 저기 왜 남의 얘기까지 아니, 저희한테 그렇게 규정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목표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남의 집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정당은 기본 목표는 나는 옛날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민중당 하면서도 우리 목표는 집권이 목표였어요. 정의당도 집권이 목표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가야죠. 근데 왜 2등 한 번에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아니 지금 우리가 2등 목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니까요. 준여당 소리 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뭡니까? 홍준표 대표는 광역단체장 9군데 승리를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목표 아닌가?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또 9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 가능한가요, 그게? 목표는 전체 전체 승리. 23개 석권이죠. 예. 근데 이제 17개. 저는 홍준표 대표 왜 이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똑같네.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거야? 기왕 목표 잡으면은 전체 석권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확실하게 여야 교체 아마 이런 아니 그래서 여야 교체를 위한 디딤돌. 어떤 아직 이제 분은 9군데라고 정당 하니까 선거, 정치 9군데라고 하니까 혹시 기초단체장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말한 9군데가 기초단체장이냐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예컨대 예. 우리 앵커 같은 네. 김용민 앵커 같은 예. 제3자는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세요. 예. 그러나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가 그런 얘기한다는 정치 얘기입니다. 선거회로서 이 우리 박 의원에게 얘기하는데 예. 정당을 하면은 집권이 목표입니다. 네. 이제 당연히 집권이 목표죠. 궁극적인 요즘에 목표는 광고하는 정치에. 거 보세요. 차범근 씨 광고하는 거. 네. 진다고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누구든 저기든 이긴 목표로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옳은 박수를 막 치잖아요. 옳은 말씀이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은 월드컵 말씀이신데요. 목표 아닌가? 월드컵이나 뭐 정- 선거나. 저기 차 의원님 정치가 또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잖아요. 같은 정자 돌림이라 그래서. 정치는 정신 승리입니다. 저는 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9곳 승리는 거의 지금 정신 승리 단계에 가 있다. 뭐 전체를 석권하겠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2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기도 지금 2등이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1등 목표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보세요? 대구 경북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외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든 광역단체장이든 1등 가능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민중당 하면서도 저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최근에 KBS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네. 김문수가 예. 아직은 이제 박원순한테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 이 실버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철수를 이렇게 앞질렀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은 아마 김문수가 쳐줘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KBS 여론조사 한번 이렇게 나중에 네. 보시면 알 거고. 예, 근데 예, 그때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해놔서 네. 김문수가 그럼 어떤 표를 더 얻어서 예. 실버 크로스가 됐나 그랬더니 참 중도하고 네. 자신을 중도로 하고 하는 사람하고 자신을 보수로 하는 사람하고 공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김문수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별도로 코너를 마련하면 제가 네. 하겠지만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게- 민주당은 이제 광역단체로만 보면 뭐 당대표는 9석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 17석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이. 예. 근데 지금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는 대구 경북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고 15개를 가져가신다는 예, 거죠. 제주도 빼면 제주는 한 조금 14개 경합 지역 정도. 정도인 것 같고 네. 울산 부산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이기고 있긴 한데 또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숨어 있는 결집. 표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오차 범위를 확실하게 좀 넘는 상태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예. 제가 그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뭐 이거 그 시도지사까지 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당선되는 분들이 4,016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4,016분. 예. 근데 뭐 이거 당의 목표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4,016분 중에 그래도 한 75%에서 80% 정도는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통령 있습니다. 지지율 예. 네. 욕심이 너무 걸맞게. 과하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기초 광역 다 비례 의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비례 의석에는 최대 의석 상한제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한 정당이 3분의 2밖에 가질 수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비례가 2석이에요. 예. 민주당 한 석밖에 못 가져요. 어. 지지율이 100% 나와도 예, 예. 2석을 다 못 갖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높은데 예. 사실 이거 아는 그 지지자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네. 이거 알게 되면은 예. 저는 교차 투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네. 이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구호를 단일화하셨어요. 바꾸자 서울. 예. 아니 근데 이제 구호 단일화했으면 노선을 단일화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후보 단일화를 따라하기지 하셔야지, 후보 그 단일화를. 구호를 단일화한 게 아니고 어. 바꾸자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안철수 후보가 예. 출마 선언할 때부터 4월 초가 아니 현수막에 같이 둘 다 바꾸자 서울로 걸려 때부터 있어요.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괜찮아서 좀 따라한 거 같고요. 따라한 거? 단일화라는 것도 그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가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단일화 의미가. 그런데 뭐 차명진 의원 들으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어떤 특정한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 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그 보수 정통 보수 즉 저기 한국당 지지층까지 네. 확장이 될 수가 있지만 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좀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표의 확장성이 있으니까 네. 시너지가 생기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단일화의 본질에 더 맞는 단일화 거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아는 구호 한은. 얘기부터 좀 하면은 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내놓은 구호가 이게 서울은 아니, 자유다. 서울은 서울은 자유다. 근데 이제 그게 밀렸어요. 밀렸는데 밀렸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좀 힘이 없어서 밀렸는데 근데 원래부터 그때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안이 다 있었어요. 서울은 자유다 하고 그다음에 바꾸자 서울하고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밀리면서 바꾸자 서울이 다시 부각된 거기 때문에 현역한테 네. 밀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네, 그렇죠. 네. 캠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현역들한테 제가 밀렸어요. 그 그냥 두 번- 슬로건으로는 그 서울은 자유다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이념 약간 뭐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게 이제 현재의 분위기와 그 후보의 그 아이덴티티에 그게 딱 맞다 생각해서 이제 주장했는데 하여튼 밀렸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이 네. 힘에 의해서 결정돼요.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단일화 문제는 예.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잡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후배인 여러분이 요즘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아니 무슨 저
아니 그 예컨대 자유한국당 목표를 얘기하세요. 목표를 말씀해 예, 주세요. 현실성 있는 평가를 해주셔야지. 저희 얘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목표를 목표는 해주세요. 그러면 왜 저희 17석 전석입니까? 너무 견제하려고 하시네. 나도 네, 목표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전체 석권이고요. 다만 이제 그 여기다 이제 이 원고에 있는 예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데 그게 안 예상은 물어보세요. 어떤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권투 선수한테 너 이길 거 같냐 질 거 같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전승을 목표로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 목표라는 걸 걸었으면 목표가 안 됐을 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7석을 하겠다라는 당대표의 생각이 있으면 책임지겠지 뭐. 나는 지금 당 대표가 아니니까 이 얘기 아니 당연히 내가 그 지금 이제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제가 그럼 소사에서 목표는 뭔지 말씀 한번 소사에도 여쭤볼게요. 전승. 전승. 목표 전승이 안 되면. 달성 못하면 위원장이 책임지나요? 아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공 대표 책임이지. 잘 뭐. 해봐야지. 그거 당대표 책임.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고맙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뭐 제가 솔직히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하고 투표 실제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저는 예. 그 말씀 드리고요.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박원순 시장하고 네. 2, 3위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 투표 그 개표해 보면 예. 상당히 격차가 줄어 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나라다운 나라, 예. 이제 중앙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더불어서 지방 정부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서울시장부터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른미래당은 내가 보니까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거기도 얼마 전에 보니까 뒤집혔대. 제가 예. 두 분 의원님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